네, 남북 청년들의 도전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는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오늘도 50번째 도전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생생한 경험을 자서전으로 담아낸 한성미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성미 씨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미 씨가 한국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성미 씨는 이제 북한에 계실 때 지난 시간에도 짧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느 지역에 주로 계셨어요? 저는 일단 태어난 곳은 함경남도 금야군이었고 이제 여기는 평양이랑은 240km 네.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네, 거리예요. 네. 거기서 태어난 곳은 거기고 이제 살던 곳은 함경남도 함흥이랑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고향이 금야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금야군이죠. 고향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일단 거향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감이 되게 유명해요. 네, 일단 감고장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어렸을 때 일단 그쪽에서 살았었으니까 항상 유치원 오고 가고 할 때 보면 그 들에 염소랑 양이랑 소랑 막 풀 먹는 모습들이 막 떠올라요. 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평화롭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런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여기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인 그쵸. 거잖아요. 여기는 네. 건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는 뭐 자연의 모습이 더 많이 맞아요. 남아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북한에 계실 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2년 동안 헛간에서 이제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쩌다 그렇게 생활을 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그러니까 아빠 엄마랑 이제 이별을 하시면서 엄마가 갑자기 그쪽에서는 그 농촌에서 살다가 네. 바로 거주지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네네. 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주를 바로 옮길 수 없어서 그 헛간 엄마가 일하시던 작업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쪽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당장 살 집이 필요하다 하니까 집 짓는 데는 이제 몇 년 되니까 당장 급한 대로 헛간에서 살아라라고 했었는데 그 헛간에서 살았던 게 결국엔 2년 정도 됐었죠. 아니 헛간이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선택권이 없었어요. 네, 일단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는 것이어야 됐고 눈이 오면 눈이 일단 눈 안 맞는 것이면 네. 아니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원래 이제 그렇게 그 엄마랑 딸 이제 두 분이서 그렇게 어린 딸과 함께 엄마가 헛간에서 사신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누구라도 나서서 우리 네. 집에라도 가자 당분간이라도 가 있어라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라도 내밀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나 봐요. 그때는 그냥 누구나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98년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었어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도움에 그냥 손길을 바라는 것도 염치가 없는 때였고 일단 그렇다고 외갓집에도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네, 어쩌다 보니 헛간에서도 살게 됐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는 다니셨었나요? 그때는 수학도. 유치원이었거든요. 그때 네, 유치원. 그래서 유치원 다녔었어요. 엄마는 낮에 일 나가시고 저는 유치원 갔다 오고 유치원 갔다 오면 또 저녁거리를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지만 엄마를 일선 돕고 싶은 거예요. 엄마 일선을 돕고 싶어서 막 가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산에 그 가수원 그
가수밭에다가 하나 그 과일나무 네. 밑에 가서 그 정전해 놓은 나무들을 이제 등짐에 지어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풀도 이제 뜯어놓고 이제 했었는데 엄마한테 엄청 욕 먹었어요. 너는 무슨 6살짜리 애가 네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 네. 너는 공부해야 될 나이라고. 그래서 엄청 욕 먹고 그다음 그래도 뭔가 엄마한테 계속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갔다 오면서 또 이제 몰래 풀 뜯어오고 풀 뜯어온다라는 게 그때는 뭐 깨끗하게 뜯어야 된다라는 건 모르고 그냥 뿌리채로 그냥 갔다 오면 오히려 엄마가 또 그래도 집에서 다시 손질해가지고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사시다가 2년 만에 이제 어디로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가시게 된 거예요? 네, 2년 만에 엄마가 이제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셔가지고 또 엄마가 거주지를 옮겼어요. 그때는. 네, 이제는 옮기면서 엄마는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모 집에 맡겨뒀었죠. 이모 집에서. 네, 사실 그 어간에 이게 좀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네. 있어가지고 엄마랑 저랑 한 1년 정도 같이 살았나? 네,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랑 저랑 참 많이 못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장사를 시작한 다음부터 늘 그냥 엄마를 기다리는 그냥 어린 소녀가 됐었어요. 항상 길에 나가면 엄마를 찾아서 그냥 울면서 다녔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가 2005년도에 엄마가 탈북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탈북하신 줄 몰랐었어요. 네, 갑자기 그냥 이젠 너 혼자 살아야 돼라고 그때 생일날이었는데 근데 그때 가시면서 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돈 500원짜리 하나랑 칼 하나를 주시면서 칼이 되게 요만한 작은 칼이었어요. 그 칼로 엄마가 주시면서 너가 이 칼로 이제 두부밥 장사를 하던 인조고기 장사를 하던 왜냐면 그 인조고기랑 두부밥이랑 하면 이렇게 가운데 찢잖아요. 네, 그럴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할 때, 네, 그게 제일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못 만났었어요. 이렇게 한동안 이제 몇 년 엄마 찾아서 다니다가 엄마가 이제 편지 보내주셨어요. 중국에서 편지 보내주셔서 엄마가 여기 우리 조선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조선이라고 했어가지고 네. 네, 조선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중국에서 편지가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감시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우체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편지 왔습니다 하고 이제 딱 하는가 동시에 양쪽 집에서 이제 귀를 그냥 이렇게 그냥 네, 그다음부터 제가 없어지면 그 농촌에 이모 일선도로 이제 며칠씩 가곤 하면 내가 실종됐다. 엄마한테 갔나 보다. 이렇게 해서 보이부에서 이제 나와서 계속 따라다니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시 대상으로 살았었어요. 그럼 그때까지 어머님이랑 헤어지고 나서는 이제 쭉 이모님 집에서 사셨던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우체국에서 집에다가 직접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편지 왔습니다. 이제 큰 소리를 이렇게 하시니까 작게 얘기할 법도 한데 참 그렇네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감시 대상이 된 거네요. 그쵸. 하루아침에. 그때 중국에서 편지 왔습니다 할 때는 뭐 잃어버렸던 뭐 작은 할아버지라도 찾으셨나? 뭐 친척분이 계신가?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했었는데 네. 편지 보니까 엄마가 쓰신 거더라고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긴 한데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엄마를 앞으로 만날 수는 있을까?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물음표들이 많이 생겼고 두려움도 생겼고 불안도 생겼고 네
그래서 물론 사람들도 엄마를 많이 욕하시더라고요. 네, 반역자다 막 하면서 나라를 배반하고 갔다. 그럴 때 보면 엄마는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편지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돈 벌어서 나올 거다라고 편지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돈 벌러 그냥 갔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욕을 할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죠. 그러다가 결국엔 탈북을 이제 언제 하셨어요? 탈북. 저는 2011년도 3월에 탈북을 했어요. 그럼 혹시 그때도 이제 어머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 탈북하시게 된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2007년도부터인가 엄마가 브로커를 보내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보내기 시작하면서 브로커도 이제 보내기 시작했었어요. 일단 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여기 오라고 했었어요. 그쵸.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쵸. 네. 근데 이모가 그때 당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네, 그런지. 돈도 받아야 돈 되고. 받아야 되니까. 참 그런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모든 일을 다 했었거든요. 이모 집에서 애기들도 케어했었고 뭐 밭일도 했었고 뭐 나무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엄마가 도와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성미 지금 학교도 너무 잘 다니고 있고 키도 엄청 컸고 키 얘기를 하면 이게 상처가 되는데. 아이고. 아무튼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걸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그럼 내가 돈만 보내주면 되나 보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또 거절을 했었어요. 이모는 그러니까 이모가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모는 또 저한테는 또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넘어가면 중국에 팔려가. 그러니까 두 번째 브로커가 왔을 때는 너가 가면 너 장기도 다 떼서 판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도 아니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모인데. 저는 그럼 엄마 만나러 갔다가 그러면 엄마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서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모르니까 그냥 다 철저까지 다 믿었었어요. 그냥 이모가 뭐라고 말하시면 그냥 다 믿었었던 때여가지고. 그러다가 2011년도 됐는데 이젠 저도 점점 나이 들어가고 성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내가 과연 뭐가 달라질까? 혹시 언제까지 험이 들고 그렇죠. 밭 기물 매야 네, 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 졸업한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심하게 됐어요. 제가 그 브로커한테 전화했어요. 그 두 번째 브로커가 전화번호 남겨놓고 갔었거든요. 연락을 해라. 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 가도 되나요? 하니까 물론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브로커가 나와가지고 가던 중에 또 기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함흥에서 이제 그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정전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도착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 떠나긴 했는데 단속 걸려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잡혀가지고 브로커는 저기 멀리 앉아있고 나는 혼자 앉아서 이제 갔었는데 잡혀서 엄청 맞았어요. 네, 막 그냥 머리 그때 길었었는데 너 해산에 가면 국경지대라고 너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가는 그렇죠. 거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할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아마도 많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더구나 내가 여자였고 그러니까 엄청 때리면서 이제 그때 엄마 사진을 놓고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사진도 다 뺏기고. 그래서 단천역에서 이제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브로커는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 단천역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또 그 다음 날로 또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 단천역에서 이제 노숙 생활을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머리 다 자르고 옷도 다 다시 바꿔 입고 그리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던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나서 돈을 구했었어요. 돈을 딱 찔러주면서 이제 야, 결국엔 잘 돈 부탁합니다. 받으려고. 나빴다 진짜 사람들. 맞아요. 그렇게 그런 어떤 거처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네. 이제 강을 건너고 맞아요. 중국이랑 이렇게 통해서 그럼 혼자 그렇게 오신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그냥 저는 혼자서 이제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네. 이모한테 들었던 얘기들도 있고 사실 그 그렇죠. 말이 진짜면 어떡하지 막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들고 그러니까 막 같이 다니는 일행분이 이제 계셨으면 좀 덜 무서웠을 텐데 딱 강을 건넜을 때 혼자인 거예요. 물론 그 밀수꾼들이랑 같이 넘긴 했는데 밀수꾼들은 네. 저를 인수인계 해주고 바로 가셨거든요. 이제 네. 또 내가 혼자 가야 되는구나. 네, 근데 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말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전화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엄마 지금 잔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 그때는 엄마 지금 자는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 떠나기 전에는 제가 강을 건너기 전에는 엄마가 강을 건너면 볼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왜 엄마를 못 보고 그러니까 아저씨 따라 이제 가면 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산으로 가고 막 묘 엄청 많은 데로 가고 하니까 무서워서 했는데 결국엔 다음 날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때는 한국이다라고 이제 엄마가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중국에 계신 줄 알았어요. 계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결국엔 그 길에 이제 쭉 이어져서 한국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거네요. 맞아요. 강만 건너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오신 거네요. 네. 한국에 처음 이제 도착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싹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처음 그냥 딱 도착했을 때 했을 때 자유. 자유. 그리고 네. 또 엄마를 볼 수 있다 이제는. 그쵸. 뭐 이런 생각도 드셨을 네. 것 같고. 사실 실제로는 6년 만에 엄마를 봤는데 근데 느낌은 10년 넘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단은 나는 이젠 자유구나. 일단 공기 자체가 이제 틀리게 느껴졌었어요. 일단 딱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너무 깊었어요. 그냥. 이제는 고생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맞아요. 여긴 진짜 못다 했던 공부도 마저 해야지.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그렇구나. 그쵸. 네, 정말 아이고 저는 진짜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공부할 나에 공부를 못 하고 그렇게 네. 떠밀려서 장사를 해야 됐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했던 참 너무 지금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당시에는 진짜 정말 말 못할 맞아요. 힘든 당시에는 고난이 아니었나 맞아요. 싶거든요. 그냥 내가 버림받았다고 막 생각할 정도였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네. 네, 참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그런데 계속 들어도 정말 마음의 어떤 아픔, 가셔지지 않는 것 같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참,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에 또 지금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참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항상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마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북한에서의 어떤 이야기가 살아오셨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해주신 성미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